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브랜트포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최전방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 팀의 득점 통계인데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20.19골인데 실제 득점은 23골을 하고 있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 값인 10.35골에 비해서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17.91골인데 실제 득점은 1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에버튼이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 값이 9.22골이나 되는데 이 세트피스 득점도 실제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는 믿을만한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최근에도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버튼은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닐 무페이라는 공격수는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에버튼의 역습 실점 통계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8골로 에버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역습 득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역습 공격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에버튼을 상대로 브랜트포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역습 실점이 올 시즌 초중반에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당했던 역습 실점이 많고 최근에는 션다이치 감독 부임 후에 역습 실점 부분이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지만 모처럼 에버튼이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었던 경기가 굉장히 오랜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버튼이 최전방 공격수가 믿을만한 선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팅엄 원정에서 션다이치 감독이 측면 공격수인 그레이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피지컬이 뛰어난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를 보다 공격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에버튼이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한 약점을 나름대로 이 그레이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에 배치를 하면서 극복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최다 무자비 팀이라는 점과 원정에서 유독 무승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력한 팀인데 동시에 수비력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8골로 적지 않은 실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에버튼이 비록 골 결정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확실히 수비수 타코우스키 선수를 축으로 에버튼이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조금은 향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에버튼의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브랜트포드의 경기력이 원체 좋고 최전방 공격수 토니 선수의 골 결정력이 에버튼의 공격수들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브랜트포드 사이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 경기가 굳이 에버튼에게 정배당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최근에 축구토토 승부패 13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왔었던 헤타페 대 지로나 경기의 배당과 이 상황적인 유사함이 조금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경기력적으로는 지로나의 무패 사이드가 정석적인 이 경기력 배당 흐름이었지만 이 초기 배당 그대로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던 홈팀 헤타페의 승리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의외의 홈팀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력의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무패 투폴로 가면서 브랜트포드 사이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즈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리즈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 부상 이후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자원 요토나 쉬머필 같은 선수들의 스피드와 경기력은 괜찮지만 이 측면에서의 기회 창출 이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리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최근에 그라시아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도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이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도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3골에 그치면서 이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주춤했었는데 그래도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무려 4골이나 폭발을 시키면서 4대0 대승을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역시 측면의 미토마 카우루나 솔리마치의 공격력에 비해서 항상 최전방 공격 쪽이 다소 부실하다고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 역시 이 브라이튼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승무패 구조적으로 봤을 때 2번 경기 리즈 대 브라이튼 그리고 3번 경기 레스터 대 첼시 경기가 거의 유사한 배당이 주어졌는데 2번, 3번 경기가 무난하게 정배당으로 패패가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둘 중 한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도 이 승무패 특성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브라이튼 쪽으로 이 몰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르트문트를 꺾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리즈 대 브라이튼 경기가 현재 해외 구매율도 굉장히 브라이튼 쪽으로 쏠려 있지만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양팀 모두 압박 라인 자체가 높은 팀인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다가 이 수비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됐을 때 이 브라이튼의 중앙 수비 라인인 덩크 선수와 웹스터 같은 선수들이 이 키가 굉장히 큰 선수들이지만 그만큼 발밑 스피드가 느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즈가 빠른 측면 자원인 연토나 쉬머필 등을 활용을 해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발이 느린 브라이튼의 수비수들과 1대1 혹은 2대2 구도를 만드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리즈가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면서 브라이튼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매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리즈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2번과 3번 경기 중에서 둘 중 하나 부러질 만한 경기를 고르자면 이 리즈 경기가 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레스터와 첼시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스터의 왼쪽 측면 라인 공백이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의 영입생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크리스티안센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레스터 시티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왼쪽 측면 공격수 하비반스 선수가 직전 경기 발목 부상 여파로 현재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부상 당시에 발목 쪽이 굉장히 심하게 부었다는 이 로저스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복귀를 하더라도 100% 컨디션일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비반스 선수까지 결장이 되거나 100% 컨디션이 아닐 경우에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이 굉장히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른쪽 측면의 영입생 측면 자원인 이 테테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이 테테 선수가 지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깜짝 데뷔골을 넣은 이후에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 공격 포인트가 많았었던 이에아나초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는 4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고 무엇보다 레스터 시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이 제임스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견디면서 현재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메디슨 선수 역시 100%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오른쪽 윙백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최근에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오른쪽 측면의 스털링 선수와 함께 첼시가 오른쪽 측면 공격 라인에서 활로를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첼시가 스털링, 리스 제임스 오른쪽 측면 라인의 공격력이 최근에 좋은데 레스터가 왼쪽 측면 쪽에 공백이 꽤 심하게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첼시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노팅엄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좋지 못한 토트넘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 토트넘이 이번 회차 투표율이 1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패배 이후에 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일부 선수단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 콘테 감독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토트넘이 노팅엄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토트넘이 주전 골키퍼 요리스 선수 대신에 백업 골키퍼인 포스터 선수가 골문을 지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팅엄을 상대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포스터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골문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꼴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득점이 딱 3골밖에 없는 원정 고자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토트넘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한들 원정 노팅엄도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웨스트햄이 최근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0대4로 노팅엄이 대패를 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굉장히 심한 이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토트넘의 위력적인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최근에 세트피스 전담 키커인 손흥민 선수와 이 페리시치 선수의 경기력과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덩달아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다소 감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노팅엄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콘테 감독의 불분명한 거취,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팅엄이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에서 2연무가 없었고 토트넘도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이고 지난 시즌부터 유독 홈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가 없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엘체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엘체의 주포 공격수 페레미아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에이스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엘체의 루카스 보예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은 엘체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엘체의 골키퍼가 바디아라는 골키퍼인데 비록 엘체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48실점을 하면서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이 바디아 골키퍼가 아니었더라면 엘체가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에서 골키퍼 선방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이 가장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체의 바디아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바디아 골키퍼가 기대 실점값이 48.2골이었는데 실제 40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2골을 세이브한 것과 다름없는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엘치가 비록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디아 골키퍼의 선방 능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 마십 선수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골키퍼의 퀄리티를 비교를 해본다면 주전 골키퍼 마십이 빠지는 바야돌리드보다 엘체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바야돌리드라는 팀은 올 시즌 원정에서 최소 승점 3등, 최소 득점 2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최근 10경기 중에서 6번이나 무승부가 나왔었던 상성이고 엘체가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5경기째 패배가 없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난 마요르카 원정 깜짝 승리의 상승세를 엘체가 이어갈 만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주전 중앙수비자원인 로코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코라는 수비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공권이 굉장히 강력한 수비수인데 한 가지 약점은 이 페널티킥을 4번이나 허용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허용한 수비수가 바로 엘체의 로코라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로코 선수가 복귀를 하면 제공권은 강화가 되지만 엘체가 의외로 페널티킥을 내줄 가능성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엘체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페널티킥으로만 7실점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체로서는 호재인 것이 바야돌리드가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한 골로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엘체가 로코라는 수비수가 제공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바야돌리드의 영입생 공격수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원체 제공권과 헤딩 슈팅이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로코가 복귀하는 엘체의 수비가 제공권이 강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바야돌리드의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의 높이를 견제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라요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라요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셀타비고이지만 라요도 셀타비고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꽤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세트피스 공격력 통계인데 라요라는 팀이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요라는 팀이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요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셀타비고가 주전 베테랑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우고마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측면 수비가 가능한 민게사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라요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이 강력한 팀이라는 점에서 셀타비고의 측면 수비 공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요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왼쪽 측면의 알바로 가르시아 그리고 오른쪽 측면의 28라존이라는 이 측면 공격수들의 측면 공격력은 여전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수가 결정이 되는 셀타비고의 공백이 어느 정도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대비해서 최근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이 최전방 공격수 카메오 선수가 최근에 8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영입생 공격 자원인 라울데 토마스라는 선수 역시 라요 이적 이후에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격 쪽에서는 셀타비고 쪽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아스파스나 베이가가 좀 더 날카로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라는 팀이 올 시즌 리그 24경기에서 25실점으로 경기당 약 평균 1실점 정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역습 실점도 통계적으로 빵실점으로 나오고 있는 팀인데 이 라요라는 팀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세 번째로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기본적으로 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라요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높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셀타비고가 라요가 왕성하게 전방 압박을 펼칠 때 셀타비고 역시 아스파스나 베이가 같은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셀타비고가 최근에 재미를 보고 있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로 나선다면 라요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측면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인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 3위 팀으로 상대가 단순히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하는 팀이면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가장 많고 크로스 정확도 역시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인 이 빌바오를 상대로 오사수나가 올 시즌 리그에서 한 번, 컵대회에서 한 번 맞붙었는데 1승 1무로 상대 전적의 우위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라는 팀도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3회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그보다 더 많은 크로스를 뿌리고 있는 빌바오를 상대로도 오사수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빌바오가 발렌시아보다 근소하게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보다 크로스 퀄리티가 괜찮은 빌바오를 상대로 오사수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충분히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오사수나의 제공권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오사수나가 빌바오를 상대를 했었던 지난 1월 라리가 경기에서 빌바오 원정 0대0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당시에 오사수나가 빌바오의 크로스 무려 31개를 받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바르셀로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 속에서 22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무득점에 그쳤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뜩이나 제공권과 측면 크로스 수비가 뛰어난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최근에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발렌시아가 또다시 단순한 크로스 공격으로 일관을 한다면 오사수나의 골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유독 무승부가 많은 팀이고 오사수나 역시 부디미르나 아빌라 같은 주포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최근에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현재 주포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카바니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깜짝 복귀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발렌시아의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하면서 발렌시아 특유의 혼발이 나오고 오사수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유독 무승부가 많아진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부패 15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